트럼프가요, 한국 방문 마치고 중국에 갈 때 중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하라고 요구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뿐만 아니라 안보리에서 결의한 것을 넘어서 북한에 대해서 1대1 단계에서 제재를 독자적으로 하라는 거죠. 자, 중국 정부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을 자체적으로 제재하거나 원유, 정제유 등 유류의 대북 공급을 안보리가 정한 총량 이상으로 축소,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지금까지 취한 대북 제재 조치들에 고무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해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해결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북의 위협에 맞서 이를 되돌리지 못하면 우리는 더 어두운 시대에 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회피하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해라는 겁니다. 북한이 9월 15일 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뒤에 지금 한 40일가량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올해 2월 달에 트럼프하고 아베가 정상회담할 때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가장 긴 시간 동안에 북한이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이 제재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양수 겸장을 놓고 있다.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중국 측에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은 독자적으로 B-52 폭격기들을 24시간 출격 대기하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자, B-52 폭격기는 50년대에 등장을 했는데 좀 오래되기는 했고 스텔스 기능이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현존 이 미국이 지금 한 78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주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일종의 폭격을 하는 요새다라고 불리우는 만큼 실을 수 있는 폭탄 적재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 B-52 폭격기를 24시간을 출격 대기하라는 것은 냉전 시대 이후에 근 26년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B-52 폭격기는 B-1B 이 랜스라고 불리우는 그 폭격기 스텔스 기능이 있지요. 그 다음에 B-2 폭격기와 더불어서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데 이 폭격기들이 수십 대가 만약에 북한으로 날아가서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 북한 전역이 불바다가 될 겁니다. 이런 폭격기들을 지금 24시간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은 조종사들이 이 교대로 항상 출격 대기 상태에서 기다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승인과 미 전략군 사령관 존 하이톤 공군 대장이 최종 명령이 떨어지면 이 B-52 폭격기들이 바로 몇 초 내에 출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폭격기들은 어디에 있느냐?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이 공군 기지에 있는데 이 B-52 폭격기의 특징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유류를 상당히 많이 적재할 수 있어서 곧바로 한반도까지 날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B-52가 괌에 있었는데 B-1B가 오면서 이렇게 본토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공중급유를 한번 받습니다. 오게 되면. 그러면 14,000km를 쉬지 않고 계속 날아갈 수가 있고요. 히로시마 원자 폭탄보다 15배가 더 센 핵폭탄을 포함해서
총 32톤의 폭탄을 적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요구들 속에서요. 지금 평양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문제들이 생겨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끄떡없다, 우리는 몇 년간이라도 버틴다라는 허세를 접고 업소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데 2004년 4월 달에 평북 용천역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나서 수천 명이 죽었다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도 그 사고가 뭔지 외부에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 수해나 이런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는 이 외부에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북한이 수해하고 기근으로 200~300만 명이 아사자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에 북한에는 이 수해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엔의 대북 지원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이 제재 피해 조사위를 출범시켰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유엔 총회 때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국가적 차원의 피해 조사위 가동과 조사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지난 10월 20일에도 담화를 통해 주민들의 일반 생활용품까지 이중 용도의 딱지가 붙어 제한받음으로써 이 어린이들과 여성의 권리 보호와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내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그 추종 세력이 끼친 물질적 도덕적 피해가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지금까지는 맞서 싸우자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려면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이제 이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국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나 국제 인도주의적 단체 등에 대해서 업소에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정은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서 그랬는지 지난 10월 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회의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대책을 유난히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언급한 20개 항목 중에서 5개가 대북 제재로 인한 이 각종 이 피해 등을 어떻게 맞서 싸울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관영 선전 매체들은 지금이 엄혹한 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0년대 중반에 북한의 식량 때문에 고충을 겪던 그런 시점들처럼 지금 여러 가지로 전부 고충을 감내하고 맞서 싸우자고 선동 매체들을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결론은 결국은 미국과 서방 국가가 북한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쪽으로 이 원인을 이렇게 돌리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자체가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북한이 제재를 초래했다라는 쪽으로 북한의 여론이 돌아가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이 북한의 주요 도시와 평양에서 이 군중 대회를 열면서 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미국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런데요. 근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최근에 북한의 주유소의 휘발유 값도 급등하고 시장의 물가도 이렇게 들썩이는데 일단 북한의 이 경제는 한마디로 이 배급적인 경제에서 일단 지금 이 지하시장, 그러니까 암시장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텨나가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더 심해지고
또 압박이 강해지고 장기화될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EU가 대북 투자를 아예 불허하고 북한에 대한 송금 한도를 2천만 원에서 667만 원으로 줄이고 이러면서 또 4,000명 규모인 북한 노동자 채용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이 40년간 연체해온 3,700억 규모의 자동차 대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스위스와 핀란드도 북한에 떼인 돈을 받아내겠다 이런 상황이고 또 유엔은 북한의 동상을 건설하라고 북한이 큰 동상을 잘 만드니까요. 하도 그런 거를 북한 전역에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나라가 또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14개국이 북한의 동상 발주한 데 대해서 유엔이 조사를 갖다가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도 형식적으로는 제재를 하는 척 하니까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에 기대어서 한마디로 이 제재 구멍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겉으로는 이런 제재를 환영한다, 찬성한다 하면서 뒤로는 이런 독자적인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북한에 떼인 돈 차관 빌려주고 어제 이야기한 1조 수천억도 갚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압박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니 뭐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은 결국은 대화로 끝나지 않겠냐.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북한에 먼저 뭔가 해주자고 지난번에 800만 불을 통과시켜서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북한이 7월 달에 ICBM을 쌓았을 때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해놓고는 현재까지 할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800만 불 주는 데 대해서 비판을 하라 보니까 트럼프가 와서 또 그 말할까봐 트럼프 방한 뒤로 지금 미루고 있고 자 그렇다면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짝사랑을 하는데 북한은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운전석에 한번 앉아볼 기회라도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남조선 당국은 북을 제재 압박해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개꿈을 꾸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남측과는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이 남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6.15 공동선언, 8.15 광복절, 14선언 10주년 등의 기대를 걸고 북한한테 아부하는 발언을 문정인 등을 내세워 했고 대화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했지만은 어떠한 결과도 얻어내지 못했고요. 또 이제 지금 기대하는 것은 내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는 부분에 목을 메고 있을 건데요. 그런 정도의 잘못된 판단과 수준으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불신과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눈치를 저렇게 보고 있다라는 한미일 동맹의 균열 이런 것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면서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 이런 어떤 대북 정책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이 문제 때문에 문 정권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